자, 계속하시겠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자, 조금만 더 기운을 내시고. 자, 350페이지에 11번. 자, 주식회사 합격은 현재 당좌 비율이 100%, 자, 부채 비율은 200%다. 이러한 상태에서 주식회사 합격은 재고자산을 20만 원 구입하면서, 자, 똑같아요. 그러면 당좌 비율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유동부채분의, 자, 당좌자산, 자,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은, 자, 자기자본분의 부채, 자, 우선 100%. 그러면 얘가 100원일 때 100원.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은 200%. 그러면 얘가, 자, 100원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얘가 200%니까 200원.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자, 10만 원을, 자, 재고자산을 구입하면서, 그러면 차변에는 상품, 자, 20원을 구입하면서 10원은 현금으로, 나머지는 외상. 자, 외상 매입금이 10원. 자, 그럼 이제 먼저 유동 비율은 어떻게 되나 볼까요? 자, 유동부채가 10원이 늘어나니까 110원. 그 다음에 얘는 재고자산이니까 얘가 당좌자산. 10원이 줄었으니까 90원. 그러면, 자, 우선, 당좌 비율은 감소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부채 비율. 자, 부채 비율. 자기 자본은 영향이 없죠. 100원분에, 자, 부채가 10원이 늘어났네요. 자, 210원. 그러면은 부채 비율은 증가. 그래서, 자,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12번. 기말의 재고자산 금액이 과소 계상된 경우 유동 비율과 부채 비율에 미치는 영향으로 오른 것.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자산이 적게 돼 있어요. 그러면 유동 비율은 낮아지겠죠? 자, 자산이 적게 되어 있으니까 유동 비율은 낮아지고, 자, 그 다음에 부채 비율에 미치는 영향. 부채는 어떻게 돼요? 자, 자산이 적게 되어 있으면 이익이 적어요. 자본이 적어지죠? 자, 따라서 부채 비율은 높아진다. 자, 간단하게 12번은 해결이 됐어요. 자, 13번입니다. 자, 주식회사 한국은 X1년 말 토지를 1,000원에 취득. 대금의 50%는 취득 시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5월 1일 날 지급 예정. 자, 토지거래가 없을 때와 비교하여 유동 비율과 총자산 순이익률의 변화. 자, 그럼 이제 여기 보시면 우선 유동 비율부터 봅니다. 자, 유동부채분의 유동자산을, 그 다음에는 총자산 순이익. 그러면 얘는 총자산분의 이익. 자, 그럼 이제 아무 금액이나 써놔요. 100원일 때 200원이다. 그 다음에 총자산은 100원인데 이익은 30원이다. 그러면 얘는 200%고 얘는 30%죠. 자, 그런데, 자, 유형자산을 1,000원에 구입. 근데 얘가 100원이니까, 자, 10원에 구입. 자, 대금 중 50%는 현금으로, 그 다음에 나머지는 미지급금. 자, 그러면 이제 우선 유동 비율은 어떻게 되나 봐요. 자, 유동부채가 5원 늘어나서 얘가 105원. 그 다음에 유동자산은 얘는 비유동자산이고 5원이 줄었으니까 195원. 그러면, 자, 얘는 감소되겠죠? 자, 200%가 안 됩니다. 195 나누기 105. 그러면은 185%니까 유동 비율은 감소. 자, 그 다음에 총자산은 10원에다가 5원이 줄었으니까 5원이 늘어났네요. 그럼 얘는 105원. 자, 이익은 없으니까 30. 자, 30 나누기 105. 그러면은 28%. 그러면 얘도 감소하죠? 자, 따라서 유동 비율 감소되고,
총자산 순이익률도 감소되는 것을 간단하게 아무 숫자나 대입을 해서 빨리빨리 구하시면은 1분 안에 충분히 구해지는 거죠. 자, 넘어갑니다. 자, 14번. 다음의 자료를 토대로 계산한 주식회사 한국의 당기 순이익은 어떻게 되겠느냐? 자, 먼저 평균 총자산은 9,000원이고, 자, 부채 비율이 200%래요. 자, 부채 비율. 자, 부채 비율은 자기 자본분의 부채. 자, 얘는 200%고요. 그 다음에 매출액 순이익률. 자, 요거는 매출액분의 이익. 그런데 얘는 30%. 자, 그 다음에 총자산 회전율이 0.5회. 언제나 총자산. 자, 회전율 이렇게 나오면은요, 여기가 평균 총자산분의, 자, 언제나 회전율 그러면은 매출액이 올라가면 되죠. 딱 하나 주의할 거, 재고 자산 회전율일 때만 여기가 매출 원가고, 그러면 얘는 0.5회. 자, 그러면은 주식회사 한국의 당기순이익은 얼마겠느냐? 그럼 평균 총자산이 9,000원이래요, 이게.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자, 평균 총자산이 9,000원인데, 자, 0.5에, 그럼 매출액은 4,500원이다. 이 소리죠? 그럼 여기 매출액이 여기 나왔네요. 4,500원. 자, 요게 이익이 얼마냐? 30%가 되죠? 자, 30%가 되면은 1,350원이네. 자, 그러면은 30%가 되죠? 끝. 그래서 주식회사 한국의 순이익은 얼마가 되느냐? 여기 1,350원이 순이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15번. 주식회사 대한은 X1년 매출 채권의 기초잔액은 36,000원, 기말잔액은 4만원, 현금 매출액은 15만원, 매출 채권 회전율이 5회. 자, 그러면 주식회사 한국의 매출액은 얼마겠느냐? 자, 주어진 게 매출 채권 회전율이죠. 그러면은 자, 매출 채권 회전율. 자, 언제나 회전율이 나오면 자, 분자는 매출액이고 분모는 얘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매출 채권. 자, 요 놈이 지금 5회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평균 매출 채권은 자, 기초의 매출 채권이 36,000원 요거 플러스 기말의 매출 채권은 4만원. 자, 요거를 둘로 나눈 거죠. 요걸 둘로 나눈 게 평균 매출 채권. 그러면 자, 76,000원을 자, 둘로 나누면 38,000원이 평균 매출 채권. 근데 얘가 5회래요. 그러면은 19만 원이 매출액이 되는데, 자, 여기서 나와 있는 매출액은 매출 채권이기 때문에 이 채권은 외상 매출액이 되죠. 자, 근데 문제가 요구하는 게 주식회사 대한의 X1년도 매출액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현금 매출이 15만 원이죠, 여기에. 그러면 얘는 현금으로 매출한 거고, 자, 외상으로 매출한 게 19만 원이니까, 자, 당기의 매출액은 34만 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간단하게, 자, 답이 나옵니다. 자, 16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X2년도 매출 채권의 평균 회수 기간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 일단 이 회수 기간이 나오면 이 회수 기간을 구할 때 이때는 먼저 회전율을 구해줘야만 회수 기간을 찾을 수 있죠. 자, 우리 회전율이 5회라고 하는 것은 회수 기간은 어떻게 돼요?
1년에 5번을 매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대요. 자, 1번, 2번, 3번, 4번, 5번을 매출 채권이 돌아간대요. 그러면 우리는 1년을 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360일로 가정합니다. 그러면 360일을 5로 나누면 되잖아요. 360일을 5수로 나누면은 72일에 한 번씩 매출 채권이 회수되고 있다. 그게 바로 회수 기간이죠. 그래서 회수 기간은 자, 72일. 그 개념만 이해하시면은 쉽게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X1년 말 매출 채권은 19만 원이고 X2년 말 매출 채권은 21만 원이다. 자, 두 개 더하면 40만 원이니까 평균 매출 채권은 얼마가 돼요? 20만 원이 되겠죠? 자, 그 중에 매출액. 자, 금년도의 매출액은 90만 원. 그러면은 4.5회가 회수 기간이죠? 자, 그러면 360일을 4.5로 나눠 주면 되겠네. 그러면 360일 나누기 4.5 해주면은 80일이 자, 회수 기간이 된다. 이 회수 기간과 회전율의 이 관계를 잘 정리해 놓으시면은 쉽게 답이 보이죠. 자, 17번. 자, 현금 판매 없이 외상 판매만 하는 합격회사 X1년도 매출액은 100원. 자, 합격회사의 X1년도 평균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이 72일이라면 X1년도 평균 매출 채권은 얼마겠느냐? 자, 우리 평균 자, 매출 채권분의 자, 매출액이에요. 요게 회전율이죠. 요게 매출 채권의 자, 회전율이 된다. 그 다음에 평균 회수 기간이 72회래요. 자, 회수 기간이 자, 72일이면 이제 회전율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1년은 360이니까 360 나누기 72를 해주면은 자, 매출 채권 회전율은 5회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죠. 자, 회수 기간이 나오면 회전율을 알 수 있고 회전율을 알면 회수 기간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평균 매출 채권은 얼마라고 그랬어요? 매출액이 100원이네. 그러면은 얘가 5회가 되려면 자, 평균 매출 채권은 20원이 되면 자, 20분의 100 하면은 5회가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X1년도 평균 매출 채권은 20원이 되는 것을 찾을 수 있다. 넘어갑니다. 자, 18번. 자, 다음에 X1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자, X1년도의 당기순이익을 구하라. 자, 천천히. 자, 매출 채권 회전율. (4회) 그 다음에 평균 매출 채권은 자, 평균 매출 채권은 4만원. 그 다음에 매출액 이익률은 자, 얘는 3%. 자, 그럼 문제가 요구하는 이익은 얼마냐? 이익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 보시면 평균 매출 채권이 4만 원인데 자, 매출 채권 회전율이 4회라면 자, 매출액은 4, 4, 16만 원이 매출액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매출액 이익률은 매출액분의 이익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매출액이 16만 원인데 자, 이익이 3%래요. 그러면 4,800원인가? 자, 그래서 이익은
4,800원이 나오는 것을 계산할 수 있죠. 자, 똑같아요. 언제나 모든 문제가. 자, 19번. 다음은 자, 다시 한번 주식회사 대안의 재무비율 분석 자료 유동비율 150%. 그 다음에 당좌 비율은 100%. 자, X1년 초 재고자산은 4만원이고 X1년 말 유동부채는 6만원이다. 자, X1년도 매출원가가 17만 5천원일 때 재고자산 회전율은 어떻게 되겠느냐. 자, 우리 보세요. 자, 우리는 여기에 이제 주어진 게 유동비율이 150% 나왔어요. 그러면 얘는 유동부채분의 유동자산이 얘가 150%고 그 다음에 유동부채분의 당좌자산 얘가 이제 100%다. 이렇게 나온 거죠. 자, 그 다음에 X1년 말 유동부채가 6만원이래요. 여기에 6만원. 그러면은 얘가 150%다. 그러면 얘는 9만원이라는 소리고, 자, 당좌 비율이 100%다. 그러면 얘는 6만원이라는 소리죠. 그 다음에 우리, 자,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을 더한 거다. 그럼 지금 유동자산이 9만원인데, 당좌자산이 6만원이라면, 자, 재고자산은 3만원이 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으셔야죠. 자, 그러면 X1년 초에 재고자산이 4만원이고 X1년 말에 재고자산은 3만원이에요. 그러면 평균 재고자산은 3만 5천원이 되겠죠. 다시 평균 재고자산은 기초의 재고자산에다가 기말의 재고자산을 더해서 둘로 나눈 거, 요게 평균 재고자산이에요. 자, 여기 매출원가. 자, 매출원가가 17만 5천원. 자, 요게 바로 뭐야? 재고자산 회전율이죠. 자, 17만 5천원 나누기, 자, 3만 5천원 하게 되면, 자, 재고자산의 회전율은 바로 5회가 된다라는 것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거 흐름을 좀 잘 기억을 하세요. 자, 20번.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된 매출원가는 얼마냐? 자, 기초 재고자산은 9만원, 기말의 재고자산은 21만원, 그러면 평균 재고자산은 15만원이죠? 자, 평균 재고자산이 15만원. 그러면 여기에 재고자산 회전율을 구하려면 매출원가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자, 매출원가를 모릅니다. 얘를 모르고, 그러면 이게 이제 뭐라 그랬어요? 매출채권, 아니지, 재고자산 회전율. 그런데, 자, 회수기간, 재고자산의 회수기간은 얼마라고 그랬느냐? 자, 120일이래요. 그럼 120일이라면 얘는 재고자산 회전율은 3회가 되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죠? 자, 그럼 얘가 3이 되려면 얘는 15만원이니까, 자, 매출원가는 45만원이 되는구나. 간단하게 나오죠. 자, 21번. 주식회사 한국의 X1년도 재무자료가 다음과 같다. X1년도 매출액을 구하래요. 자, 평균 재고자산은 10만원이고 재고자산 회전율은 5회예요. 그러면은, 자, 평균 재고자산은 얼마? 10만원. 자, 여기에 재고자산 회전율이 5회. 그러면 여기에 50만원. 자, 요게 매출원가죠.
자, 매출원가는 50. 그 다음에 매출이익이 5만 원 나왔네. 그러면은 뭘 물어봤어요? 지금 매출액을 물어봤어요. 그럼 매출액은 매출원가에다가 자, 이익을 더한 거다. 그러면 매출원가가 50인데 자, 여기에 이익은 얼마라고 했습니까? 매출이익이 5만 원이라고 나왔네. 그러면 당연도 매출액은 55만 원이 매출액이구나. 이렇게 가볍게 답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 4번이 정답이 된다. (22번) 주식회사 한국의 재무 비율 분석을 위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자, X1년도 매출액은 자, 우선 재고자산 회전율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평균 재고자산은 기초 플러스 기말 24만 원을 둘로 나누면 평균 재고자산은 12만 원. 자, 여기에 재고자산 회전율이 5회. 그러면은 60만 원이 요게 뭐야? 매출원가. 자, 매출 총이익률이 40%래요. 그러면 원가율이 60%죠? 그러면 매출액은 얼마? 100만 원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거죠. 다시 우리 매출 총이익률법에서는 지금 매출액을 몰라요, 지금. 근데 매출액을 일로 보는 게 매출 총이익률법. 그러면 얘를 일로 봤을 때 원가율이 60%래요. 60%. 이게 원가. 그러면 이게 이익이잖아요. 이익. 자, 이익은 4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매출액을 모릅니다. 자, X 곱하기 자 60%가 0.6이 지금 60만 원이라면 매출원가. 그러면 60만 원에서 0.6을 나눠주면은 자, 매출액은 바로 100만 원이 되는 것을 찾아낼 수 있죠. 자, 매출 총이익률법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으면은 간단하게 답이 보입니다. 자, 23번.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매출 총이익은 얼마냐? 자, 우선 매출 채권 회전율이 나왔고 재고자산 회전율이 나왔죠? 자, 재고자산 회전율. 그 다음에는 매출채권 회전율. 그러면 이거 그대로 회전율 그러면 자, 항상 위에는 뭐가 돼요? 매출액. 다만 재고자산 회전율일 때만 매출원가. 그리고 요게 이제 분모로 오는 거죠. 평균 재고자산. 자, 얘는 평균 매출채권. 자, 그러면 재고자산의 회전율은 4회. 그 다음에 매출채권 회전율은 3회. 자, 그러면은 거기 기초의 매출채권은 120만 원에 136. 자, 120만 원 플러스 자, 기말의 매출채권 136만 원 나누기 2. 그러면은 128만 원이 자, 평균 매출채권. 자, 근데 얘가 3회래네. 그러면 여기가 매출액은 384만 원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평균 재고자산. 기초 재고가 54만 원, 기말은 73만 6천 원, 나누기 2. 그러면은 64만 원. 얘가 평균 재고자산. 그런데 4회래요. 곱하기 4. 그러면 256이 매출원가. 그러면 256만 원을 얼마에 팔았어요? 384만 원에 팔았네? 그러면은 128만 원이 이익이라는 것을 누구라도 바로 쉽게 답을 구할 수가
있는 거다. 알고 보면 이렇게 쉬운 거죠. 자, 24번. 여기 이 문제는 왕별해 주세요. 우리 정상 영업 주기를 알아야 돼요. 자, 영업 주기라고 하는 것은 그 매출 채권의 회수 기간 플러스 재고 자산의 회수 기간을 더한 거. 요게 바로 정상 영업 주기입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자, 우선 또 이 회수 기간을 알으려면은 뭐를 알아야 돼요? 회전율이 나와야 되잖아요, 여기. 매출 채권 회전율을 알아야 얘가 나오고, 얘는 재고 자산 회전율을 알아야 회수 기간을 구할 수 있죠. 그럼 여기는 매출 채권 회전율이 5회. 그 다음에 재고 자산 회전율이 4회. 그럼 여기 회수 기간은 어떻게 구하겠어요? 1년은 360일이니까 자, 얘가 이제 5회래요. 그러면 360일을 5회로 나누면 72가 되겠죠? 자, 360 나누기 5. 그러면은 얘는 72일이 되고, 자, 얘는 재고자산 회전율은 4회. 그러면 360일을 4로 나누면, 자, 90일이 재고자산 회수기간이에요. 그러면 요 놈과 요 놈을 더한 정상 영업주기는 162일이 되는 것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언제나 여기 나와 있는 이 회수기간하고 회전율의 관계를 이해해야만 자, 저런 문제를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25번. 자, 주식회사 한국의 영업주기는 180일이다. 자, 다음에 X1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매출액은 얼마냐? 자, 이것도 역시 여기다 똑같은 문제니까 해볼까요? 자, 거기 보면은 평균 재고자산이 2,000원이 나왔고, 자, 그 다음에 평균 매출 채권이 2,500원이 나왔다. 그러면은 평균 매출 채권, 자, 분의 매출액. 자, 요게 이제 매출 채권 회전율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얼마야? 2,500원. 평균 매출 채권이 2,500원인데, 자, 매출액을 모릅니다. 얘를 모르니까 얘도 안 나오죠? 자, 그 다음에는 평균 재고자산이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 평균 재고자산분의 자, 매출원가. 여기 나와야죠? 그러면 평균 재고자산은 2,000원인데, 자, 여기에 매출원가는 8,000원이 나와서 얘가 이제 4회다라는 거죠. 그럼 얘가 4회면은 회수기간은 어떻게 돼요? 360일이니까 1년은. 그러면은, 아하, 얘가 90일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여기, 자, 주식회사 한국의 영업주기가 180일이래. 그러면 얘도 90일이다 이 소리잖아요. 그러면 얘하고 얘를 더하면 정상 영업주기하고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죠. 요거 두 개가. 자, 그럼 얘가 90일이 되려면 얘도 역시 4회네. 그럼 얘가 4회면 얘가 2,500이니까 매출액은 10,000원이었다. 간단하게 나오죠. 이렇게. 알고 나면은 엄청나게 쉬운 거고, 이게 처음에 감을 못 잡으면은 도저히 안 나오죠. 안 나와. 근데 해보세요. 해보시면은 아주 수월수월하게 답이 보이실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26번. 자, 다음은 현금 판매 없이
외상으로만 판매하는 주식회사 합격의 X1년도 관련 사항이다. 자, 기업의 재고자산의 보유기간과 매출채권의 회수기간의 합을 영업주기라고 할 때, 너무 친절한 아저씨예요. 자, 주식회사 합격의 X1년도 평균 매출채권은 얼마가 되겠느냐? 자, 우선 영업순환주기가 236일 여기 나왔어요. 자, 그럼 이 문제하고 똑같이 접근하면 되겠죠? 자, 박스에 보면은 평균 재고자산이 5만 원. 그러면 얘는 매출원가가 됩니다. 자, 매출원가는 9만 원이죠. 왜냐? 거기 매출액이 10만 원일 때 매출원가율이 90% 그랬으니까 얘가 9만 원이에요. 그러면 자, 얘는 어떻게 돼요? 1.8회가 되나? 1.8회 5 1 5 5 8 40. 그러면 1.8회면 얘는 회수기간이 어떻게 돼요? 자, 360 나누기 1.8. 그럼 얘가 200일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평균 매출 채권 분의 여기는 매출액. 자, 그게 이제 매출 채권 회전율이고, 자, 그 다음에 영업순환 주기가 236일 나왔네요. 그럼 여기는 36일이다라는 거죠. 얘하고 얘를 더한 게 236이니까. 그러면 360에서 36일이면은 얘는 10회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매출채권 회전율은 10회. 자, 여기 아까 매출액이 10만 원이 나왔고, 그러면 평균 매출채권은 만 원이 되면 만분의 10만 원 하면은 얘가 이렇게 맞아 떨어지겠죠. 자, 따라서 X1년도 평균 매출채권은 만 원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다. 자, 27. 주식회사 한국의 평균 총자산은 4만 원. 자, 매출액 순이익률은 5%, 총자산 회전율이 3회. 그러면 당기순이익은 얼마냐? 자, 역시 천천히 보여요. 자, 평균 총자산. 그러면 자, 평균 총자산분의 매출액. 요게 자, 총자산 회전율이죠. 그러면 평균 총자산은 4만 원이래요. 그리고 총자산 회전율은 3회. 그럼 매출액은 12만 원이 매출액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매출액 순이익률은 5%. 그러면 매출액분의 순이익. 자, 요게 매출액 순이익률이죠. 자, 매출액 순이익률이고, 자, 요 순이익률은 5%. 그럼 지금 매출액이 여기 12만 원이 나왔네요. 자, 거기에 5%니까 5일은 5일은 10, 6천 원이 순이익이 되겠네. 자, 그래서 문제가 요구하는 순이익은 간단하게 4번 6천 원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28번 총자산 회전율과 매출채권 회전율은 각각 1.5회, 2회. 자, 매출액 순이익률이 3%라면 총자산 순이익률. 자, 우선 총자산 회전율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는 평균 총자산분의 매출액. 자, 그놈이 1.5회. 그 다음에는 매출채권 회전율. 그러면 여기가 평균 매출채권분의 자, 매출액이 2회. 자, 다음에는 매출액 순이익률. 자, 매출액분의 이익은 3%. 자,
총 자산 순이익률. 그러면 총 자산분의 자, 이익. 요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면은 여기다는 뭐 적당히 한번 집어넣어 보면 되죠. 뭐. 자, 우선 뭘 집어넣을까요? 매출액을 집어넣을까요? 자, 매출액을 얼마로 집어넣을까요? 그냥 1.5에 2회니까 계산하기 좋게 150원으로 줘요. 그러면 이게 1.5에다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되나요? 100이 되겠죠. 100. 그 다음에 매출액이 150인데 2회. 그럼 평균 매출 채권은 75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매출액이 150원일 때 이익이 3%다. 그러면 이익은 4.5원이 되겠죠. 그럼 여기 평균 총 자산은 100원이고요. 자, 이놈이 일로 오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여기 이익이 여기로 내려오면 되죠. 4.5. 그러면은, 자, 총 자산 이익률은 4.5%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고 보면 간단하게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29번. 자, 주식회사의 다음 자료를 이용할 때 자기자본 순이익률. 자, 이번에는 자기자본 순이익률이래요. 자, 자기자본 순이익률은 그냥 자기자본분의 이익 이렇게 올려놔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말만 붙이면 돼요. 자, 거기에 자산회전율 나왔네요. 그럼 자산회전율은 자산분의 매출. 그러면 여기에 자산은 3,000원이고 자, 자산회전율은 1.5회. 그러면 얘는 매출액은 4,500원. 그 다음에 매출액 순이익률. 자, 매출액분의 이익. 자, 매출액은 4,500원인데 자, 이익이 2%. 자, 그러면 248, 250, 이익은 90원. 자, 부채 비율은 200%. 자, 부채 비율은 자기 자본분의 부채. 자, 요게 200%래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뭐를 구해야 됩니까, 이제? 자, 자기 자본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자본은 얼마가 되나요, 여기? 자, 여기 보면은, 그리고 이제 물어보는 게 자기 자본 순이익률, 요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여기 보면은, 자산이 3,000원이고, 여러분들 이거 그려보세요. 자산이 3,000원이다. 그 다음에 여기가 부채고, 여기가 자본이에요. 근데 여기 자기 자본 비율이, 여기 부채 비율이 200%. 그러면은 얘보다 얘가 2배가 많다 이 소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자기 자본은 1,000원이 되고 자, 부채가 2,000원이 되면은 여기에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자기 자본은 얼마 나왔어요? 1,000원. 자, 여기에 이익은 얼마 나왔어요? 90원. 그러므로 1,000원에 이익이 90원이면 자, 자기 자본 이익률은 9%가 된다라는 것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요 문제는요, 요게 생명입니다, 요거. 자, 요 200%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자, 자산,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인데, 부채 비율은 자기 자본분의 부채예요. 그럼 그게 200%니까 얘를 1로 봤을 때 얘가 2가 되는 거죠. 그럼 전체는 3이니까 얘를 3으로 나누면 얘가 나오고 그거의 2배 2,000원이 나오게 된다. 자, 알고 보면 쉬운 거죠. 자, 30번. 총 자산은 100만 원. 자기 자본 이익률은 20%. 그러면
자기 자본분의 이익. 자, 요거는 20%. 그 다음에 총 자산 회전율이 0.5. 그러면 총 자산분의 매출액이 0.5. 그 다음에 자, 부채 비율이 300%. 자, 부채 비율은 자기 자본분의 부채. 자, 요게 300%. 그 다음에 총 자산은 100만 원. 자, 조건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럴 때 매출액 이익률. 그럼 매출액 이익률은 매출액분의 이익. 자, 아까 마찬가지로 열쇠를 열어야죠. 자, APK. 자, 얘가 총 자산. 얘가 100만 원인데, 자, 부채 비율이 300%래요. 그 말은 얘를 1로 보면 얘가 3이다, 3배다 이 소리죠. 그럼 전체는 4이네. 그러면 요거를 4로 나눠주면 얘가 25가 되고 얘가 75가 되면은 이제 성립이 다 됐어요. 그럼 여기 자기 자본이 25만 원일 때 이익이 20%면은 5만 원. 자, 그 다음에 총 자산이 100만 원. 자, 매출액은 0.5니까 50만 원. 자, 그럼 여기에 끝났네요. 매출액이 지금 50만 원일 때, 자, 이익은 저기 5만 원이 나왔네. 그러면은 10%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30번 다음 자료를 계산해서 자, 이용하여 계산한 매출이익, 자, 요놈은 얼마가 돼요? 10%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 비율 분석 요것만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됩니다. 자, 우선 오늘은 거기까지 하시고, 자, 나머지 것들은 다음 주에 우리 다 재무이익이 끝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 비율 분석은 내가 얼마나 많이 풀어보느냐 그거에 따라서 금방금방 들어요, 실력이. 이거는 그러니까 자기가 많이 풀어보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실력이 빨리 업되니까 하여튼 재밌어요. 그러고 풀다 보면. 그랬더니 지금 속으로 뭐가 재밌냐 이러시는데, 안 풀어보신 분들은 재미없죠. 근데 이제 흐름을 잡으신 분들은 야, 씨, 비율 분석 되게 쉽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괜찮아요. 하여튼 아직도 시간은 충분합니다. 지금부터 보다 열심히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